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오늘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논전 기하 시간에 5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석기하적인 방법으로 삼각형의 꼭지점에 수를 부여하고 변의 길이를 벡터로 해석하여 벡터의 내적과 외적을 이용하여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내적으로 구한 식과 외적으로 구한 식이 같은 식입니다. 그러므로 접근 방향이 달라도 목적지가 같으므로 벡터로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끝으로 해석기하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동영상이 전체 기하 강의의 마지막 동영상이기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논전 기하에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기본 공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여기서 기본 공식을 복습하겠습니다. 그림처럼 임의로 주어진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높이를 곱한 것의 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변의 길이가 A, 이웃변의 길이가 B이고 두 변의 사이각이 세타로 주어져 있을 때 높이 H는 B sin 세타가 됩니다. 그러므로 삼각형의 넓이는 x 이꼴 2분의 1 AH는 2분의 1 AB sin 세타가 됩니다. 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므로 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은 x 이꼴 2분의 1 AB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해석기하 방법으로 구하기 위해 이 평면에 좌표계를 설정하면 각 꼭지점의 좌표를 x1, y1, x1, y1이죠. 다른 점은 x2, y2, C점은 x3, y3로 둘 수가 있습니다. 좌표계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점에 수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의 값을 좌표를 이용하여 구할 수가 있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인값과 코사인 값을 좌표를 이용하여 구할 수가 있으면 식에 대입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선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값을 좌표로 구하기 위해 벡터의 연산 중에서 벡터의 내적과 외적을 도입합니다. 먼저 벡터의 내용 중 오늘 동영상에 필요한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벡터에 대해서는 벡터 재생 목록에 있는 8개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수입니다. 크기만 있는 대수의 수에 방향이 대해진 확장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는 크기를 가지는데 실수는 수직선과 동치이므로 벡터가 표현하는 수는 수직선의 한 부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선분의 길이가 수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부분이 선분이 아니고 벡터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분의 한쪽 끝을 화살표 형태로 만듭니다. 그러면 화살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벡터를 나타내는 문자수는 보통 영어 대문자를 사용하고 벡터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 문자 위에 화살표를 첨가합니다. 그리고 벡터의 크기만 표현할 때는 벡터에 뜰대값 기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수가 가지는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놓아서
화살의 방향으로 수의 방향을 표현합니다. 어느 방향이든 화살 방향으로 방향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화살 형태가 수와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살표 벡터 또는 화살형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벡터를 해석기하적인 방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화살표는 기본적으로 선분이므로 선분의 경계에 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벡터 A가 화살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화살표의 경계를 점 P와 점 Q라고 두겠습니다. 평면에 직조 좌표계를 설정하면 각 점에 좌표값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P점은 x1, y1으로 두고 Q점은 x2, y2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에서 점 P까지 화살표를 그어서 화살표를 만들면 이 화살표가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 벡터는 벡터 종점의 문자수를 따서 벡터 P라고 하고 점 P의 좌표로 벡터의 위치를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화살표 벡터를 경계의 좌표를 이용하여 수로 표현한 벡터를 성분 벡터라 하여 구분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점 Q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화살표를 그어서 원점 벡터 Q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 P와 점 Q를 연결한 벡터 A는 벡터 P와 벡터 Q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표현식은 벡터 A 이꼴 벡터 Q 마이너스 벡터 P가 되고 성분으로 나타내면 x2 마이너스 x1 콤마 y2 마이너스 y1이 됩니다. 벡터의 덧셈 연산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권장 강의를 꼭 참고하세요. 이번에 벡터의 내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벡터의 내적은 두 벡터를 곱하는 연산인데 벡터에는 방향이 있으므로 같은 방향의 벡터만 분리하여 곱하면 내적이 됩니다. 그림처럼 두 개의 벡터 A와 B가 있습니다. 벡터는 평행이동하면 같은 벡터이므로 두 벡터가 떨어져 있더라도 평행이동하여 시점이 같은 점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벡터의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벡터의 크기 중에서 다른 벡터의 방향 성분의 크기는, 즉 같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다른 벡터의 방향 성분의 크기는 수선의 발까지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 값은 한 벡터의 코사인 세타의 값, 절대값 A 코사인 세타로 주어집니다. 절대값 벡터 A죠. 절대값 벡터 A. 벡터 A의 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벡터 A의 크기 코사인 세타로 주어집니다. 물론 벡터 B에서 벡터 A 방향 성분의 크기를 구해도 코사인 값으로 주어지므로 벡터 B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내적을 연산하면 벡터 A 내적 스칼라 곱이죠. 벡터 A 내적 벡터 B는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수식에는 곱하는 값이 같은 수직선 위의 수이므로 결과값도 1차원 수 하나인 스칼라가 됩니다. 내적 연산의 절대값은 수 하나인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칼라 곱이라고 그러죠. 이 내적 연산을 성분 벡터로 나타내어 대수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벡터 A의 성분을 AX, AY로 두고 벡터 B의 성분을 BX, BY로 두겠습니다. 벡터의 성분은 시점을 원점으로 둘 수도 있고 원점이 아니면 원점 벡터를 연산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의 크기를 성분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벡터 A는 루트 AX 제곱 플러스 AY 제곱이 되고 벡터 B는 루트 B 제곱 X 플러스 BY 제곱이 됩니다. AX, AY, BX, BY는
벡터의 성분입니다. 좌표가 아니죠. 벡터 성분의 내적은 같은 성분의 곱의 합인 ax, bx 더하기 ay, by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은 같으므로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는 ax, bx 플러스 ay, by가 되고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데 사용할 코사인 세타로 식을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는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분의 ax, bx 플러스 ay, by가 됩니다. 벡터의 크기에 수를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코사인 세타는 루트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곱하기 루트 b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분의 ax, bx 플러스 ay, by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벡터의 성분으로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구한 것이죠. 그러므로 벡터의 성분을 구하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은 뒤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벡터의 외적을 복습하겠습니다. 벡터의 외적도 두 벡터를 곱하는 연산인데 벡터 내적이 같은 방향의 벡터만 분리하여 곱한 것인데 반해서 외적은 서로 수직인 성분만 분리하여 곱한 것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두 개의 벡터 A와 B가 있습니다. 두 벡터의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벡터의 크기 중에서 다른 벡터의 수직 방향 성분의 크기는 한 벡터의 시점에서 여기서는 벡터 B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벡터 B에 수선을 세워서 다른 벡터 A를 수직 성분만 분리한 다음에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벡터의 두 벡터 중에서 수직으로 되는 성분만 뽑은 것이 되죠. 그러면서 벡터 A의 수직 성분은 벡터인데 그 크기는 각 세타가 억각으로 같으므로 벡터 A의 사인 세타 값인 벡터 A 크기 사인 세타로 주어집니다. 이해가 되죠? 물론 벡터 A의 시점에서 수선을 세워서 벡터 B의 수직 성분을 분리해도 벡터가 됩니다. 이 분리된 벡터의 크기는 각 세타가 억각으로 같으므로 벡터 B의 크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외적을 연산하면 벡터 A 곱하기 벡터 B는 벡터 C가 되는데 이 새로운 벡터 C의 값은 크기죠. 벡터 C가 되는데 이 벡터 C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 C가 되겠습니다. 수식을 보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외적 연산도 성분 벡터로 나타내어 대수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의 수를 부여하기 위해 벡터 A와 B로 이루어진 평면에 좌표계를 설정하고 벡터 A의 성분을 AX, AY로 두고 벡터 B의 성분을 BX, BY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벡터 C는 G축 방향의 벡터가 되므로 G축 성분만 남고 X축과 Y축 방향의 성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의 결과는 G축 방향만 남는 것이죠. 벡터 A 곱하기 벡터 B는 AX, BY 마이너스 AY, BX K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외적의 연산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벡터 C의 크기는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사인 세타이므로 두 벡터를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면적에 대해서도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벡터 C의 크기를 비교하면 같은 것은 같으므로 AX, BY 마이너스 AY, BX는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사용할 사인 세타로 정리하면 사인 세타는 벡터 A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분의 AX, BY 마이너스 AY, BX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벡터 A와 B의 크기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두 벡터의 성분만으로 사인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인값을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제 준비가 되었으므로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벡터의 내적과 외적을 이용하여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삼각형의 변을 벡터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 A를 벡터 A라 하고 변 B를 벡터 B로 두겠습니다. 꼭지점에 화살표를 그으면 되겠죠. 그러면 벡터 A의 성분은 x2-x1, y2-y1이 되고 성분으로 표시하면 ax, ay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x2-x1이 a 벡터의 x성분이 되고 y2-y1이 y성분 ay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벡터 B의 성분은 x3-x1, y3-y1이고 이것을 성분으로 나타내면 bx, by가 되므로 벡터 B의 x성분은 x3-x1이 되고 y성분은 y3-y1이 됩니다. 코사인 세타로 구성된 넓이 공식은 s 이꼴 2분의 1 ab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이고 코사인 세타의 값은 코사인 세타는 루트 ax의 제곱 플러스 ay 루트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곱하기 루트 b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분의 ax bx 더하기 ay by입니다. 그러므로 벡터 a와 b의 성분을 식에 대입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구하는 식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코사인 값인 루트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벡터 a의 크기죠. 곱하기 루트 b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벡터 b의 크기입니다. 분의 ax bx 플러스 ay by를 대입하면 루트 1 마이너스 분모의 제곱분의 ax bx 플러스 ay by의 제곱 전체 제곱을 분모 분자로 나누어서 제곱했죠. 식을 계산하면 분모를 통분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a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분의 벡터 a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제곱 마이너스 ax bx 플러스 ay by의 제곱이 됩니다. 분모를 근호 밖으로 빼내면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분의 루트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을 각각의 루트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트를 벗깁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곱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by의 제곱 마이너스 ax bx 플러스 ay by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식을 전개하면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분의 1 루트 ax 두 곱셈을 전개하는 것이죠. ax의 제곱 bx의 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by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b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by의 제곱 두 번째 항입니다.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을 풉니다. ax의 제곱 bx의 제곱 플러스 2ax bx ay by 플러스 ay의 제곱 by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ax 제곱 bx 제곱을 소거하고 ay의 제곱 by의 제곱도 소거합니다. 그리고 식을 정리하면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분의 1 루트 ax의 제곱 by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bx의 제곱 마이너스 2ax bx ay by가 됩니다. 근호안의 식이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어 쓰겠습니다. 그러면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분의 1 루트 ax by 마이너스 ay bx의 제곱이 됩니다. 근호를 벗기면
벡터 A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분의 1 ax by 마이너스 ay bx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벡터의 성분으로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는 식을 구했습니다. 지금부터 코사인 값을 대입하여 넓이를 직접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코사인 값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s 이꼴 2분의 1 ab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이므로 식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s는 2분의 1 ab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분의 1 ax by 마이너스 ay bx가 됩니다. 벡터의 크기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같으므로 서로 약분이 됩니다. 약분을 하면 s는 2분의 1 ax by 마이너스 ay bx가 됩니다. 이 식이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벡터로 표현한 두 변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ax, ay, bx, by입니다. 성분의 순서가 규칙적이어서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것은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식과 벡터의 외적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식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한 가지인 것이죠. 외적을 구하는 식은 편의상 구두권 방법으로 구두권 연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구두권 공식이라고 하는데 구두권 공식으로 만들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뒤에서 확인합니다. 이번엔 외적을 이용하여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사인 세타로 구성된 넓이 공식은 s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 변 a와 b는 벡터 a와 벡터 b의 크기이므로 2분의 1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벡터의 성분으로 표현한 사인 세타의 값은 사인 세타는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분의 ax by 마이너스 ay bx이므로 이 값을 넓이식에 대입하면 벡터의 크기 a와 b는 약분되고 남는 식은 s 이꼴 2분의 1 ax by 마이너스 ay bx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식이 조금 전에 내적을 이용하여 구한 식과 똑같지요. 그러므로 내적과 외적은 결과적으로 같은 방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벡터를 이용하여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벡터의 성분은 도형의 꼭지점에 수를 부여한 좌표가 아니므로 넓이를 값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성분을 좌표로 바꾸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 구조가 이해되었죠? 지금부터 성분을 좌표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벡터의 성분을 대입하면 s는 2분의 1 x2-x1 y3-y1 빼기 y2-y1 x3 빼기 x3-x1이 되고 각각의 성분에 좌표를 넣은 것이죠. 이 식을 전개하면 s는 2분의 1 x2y3 마이너스 x2y1 마이너스 x1y3 플러스 x1y1 마이너스 y2x3 플러스 y2x1 플러스 y1x3 마이너스 y1x1이 됩니다. 곱셈을 전개한 것이죠. 여기서 x1, y1은 소거가 되고 플러스 항 3개를 먼저 적고 마이너스 항 3개를 나중에 적겠습니다. 적을 때 인덱스 순서를 맞춰서 적겠습니다. 그러면 s는 2분의 1 x1y2 플러스 x1y2 플러스 x2죠. x1 다음이니까 x2y3 플러스 x3y1이 되고 마이너스 항은 마이너스 x2y1 마이너스 x3y2 마이너스 x1y3가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습니까? 만약 삼각형의 한 꼭지점이 원점에 있는 경우 원점에 있으니까 좌표가 00이겠죠. 한 좌표의 값이 0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3와 y3의 좌표가 0이라고 하면 구한 식은 2분의 1
x1 y2 마이너스 x2 y1이 됩니다. x1과 x2, y1과 y2만 남고 x3와 y3는 없어지는 것이죠. 두 꼭지점의 좌표로 이루어진 식이 되었습니다. 이 식이 벡터의 성분 또는 삼각형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은 외워두는 것이 편하겠죠. 아마 수학 시간에 이 식을 구두근 공식 또는 구두근 방식으로 외웠던 것을 기억한다면 여기서 구두근 공식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세로로 순서대로 적습니다. 행렬 같이 적는 것이죠. 순서는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든 관계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좌표를 한 번 더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우하향 오른쪽에서 아래로 좌표를 곱합니다. 파란색 선입니다. 그러면 세 개의 곱항이 나오는데 이 항의 보호는 모두 플러스입니다. 파란색 곱셈은 전부 플러스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 좌하향 두 번째 항부터 왼쪽으로 아래로 곱합니다. 빨간색 선이 되겠습니다. 이 곱항도 3개가 나오는데 이 항의 부호는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구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확인이 가능하죠. 구두근 공식을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 공식이 벡터의 외적에서 유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잊어버리더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벡터의 외적이나 내적을 이용하여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습을 겸해서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각 BAC는 3분의 파이로 주어져 있습니다. 구두근 공식으로 구하는 경우에 이 각도 필요가 없죠. 변의 길이를 구하여 논점 기하 방법으로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삼각형에서 논점 기하로 넓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것도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각 꼭지점에 좌표가 주어져 있으므로 내적이나 외적을 이용하여 구할 수는 있습니다. 두 방법은 같은 것이므로 구두근 공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꼭지점 A의 좌표는 2,2이고 B의 좌표는 6,3, C의 좌표는 4,10입니다. 구두근 공식으로 구하기 위해서 좌표를 세로로 배열하면 2, 6, 3, 4, 10을 배열하고 첫 번째 좌표 2, 2를 한 번 더 배열합니다. 그리고 양의 향을 더한 것은 6 더하기 60 더하기 8은 74가 됩니다. 음의 향을 더한 것은 12 더하기 12 더하기 20은 44가 됩니다. 그러므로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양의 향 74 빼기 음의 향 44는 15가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사이각 3분의 파이를 적용해서 논점 기하 방법으로 근사로 구해보면 15가 나오므로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용이 잘 이해가 되었나요? 내적과 외적의 식이 같은 식이 된다는 것과 벡터의 성분을 도형의 좌표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구두근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한 경우는 벡터를 이용하여 대수적으로 구함으로 익혀 두시면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강의로 논점 기하를 포함하여 기하 부분의 전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벡터는 기본 벡터에 있는 8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학에서 기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우는 것이므로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따져보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탐구활동이나 연구활동에서 기하의 개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하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다른 공부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 수학 강의는 삼각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기 강의를 하기 전에 미적분까지 마치려고 하므로 화학 강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수학 강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기하 강의를 끝까지 수강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